연말을 맞아서 조금은 한산해진 거래량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약간 이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04%, 나스닥이 0.09% 빠졌고요. 또 이어서 S&P 500 지수도 0.03%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준으로 쉬어갔다라고 보는 게 적정했던 뉴욕 증시였는데 과연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히트맵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초록불이 상승불이고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쉬어가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뉴욕 증시 그 가운데서도 이날은 테슬라 또 팔란티어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테슬라가 약 2%대, 팔란티어가 2.8%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밸류에이션을 가진 그러니까 높은 기대감을 가진 종목 위주로 하락이 심화가 됐고요. 특히나 양자 컴퓨터와 우주항공 드론과 같이 이런 테마성 주식들도 이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도드라졌습니다. 실적 기반의 장세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날 엔비디아는 이 그로크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 그로크의 인재와 기술을 영입한다는 소식에 1% 기대감 안고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나머지 M7 종목들은 거의 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이 주요 세 가지 이슈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 뉴욕 증시가 이 대략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커다란 뉴스도 사실상 부재했던 하루였습니다. 가장 컸었던 뉴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 AI 가속기 스타트업 그로크를 29조 원 거액을 주고 라이선스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과연 어떤 소식이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 사실상 그 전거래일 저희 방송이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장마감쯤에 나왔었던 기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그로크의 기술 접근권과 또 인재를 20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의 거액을 주고 매입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뉴스에서 평상시에 마주했었던 이 XAI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과는 다른 그런 그로크입니다. 보시자면요, 이 미국 스펠링은 표기가 다른데요. 이 AI 챗봇은 GRO K인 반면에 이 AI 가속기 스타트업 그로크는 GRO Q라는 점, 마지막 스펠링이 조금 다르죠. 이 점 앞으로도 뉴스 보실 때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이 AI의 기술 접근권, 이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로크가 상당히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존 인수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독점 라이선스는요, 이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기술 라이선스와 인재 영입만을 쏙 빼오는 형태인데 굳이 이런 방식을 고집한 이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수 합병보다도 신속하게 거래를 마칠 수가 있고요. 또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고질병이죠. 이 반독점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약점으로 이제 인지가 되어 왔었던 추론 영역, 확실히 이 추론 영역이 보강이 되면서 지배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요. 또 주요 증권사 코멘트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선 캔터 피츠제럴드는 이 엔비디아의 기술이 주요 경쟁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300달러,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57%나 있다고 본 것이죠. 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추론이 더 전문화된 칩이 필요했던 엔비디아였는데 이번 거래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면서 상당히 이번 거래가 돈을 많이 투자한 거래긴 했지만 전략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좋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을 그대로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275달러, 상승 여력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44%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어서 추가적인 또 긍정적인 리포트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이 현재 시장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그런 기사들이 주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이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증시의 특징이 고밸류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 종전의 히트맵에서도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대표적인 고밸류 기업이죠. 2%대 약세를 보였고요.
또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 월가의 코멘트들도 잇따랐습니다. 다음 판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가장 먼저 고밸류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 종전에 만나본 팔란티오와 테슬라, 이 12개월 선행퍼가 200배에 달하는 기업이죠. PER이 200배에 달하는 그런 고밸류에이션 기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지난 금요일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드론, 가상자산, 원자력과 히토류, 이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현재 뚜렷한 실적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성 기업들인데 전부 다 빨간불, 하락불을 켰었죠.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검증이 됐고 또 고평가 논란이 없는 기업들만이 이 초록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장세에서는 확실한 실적의 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탄탄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가진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커지고 있고요. 또 연말과 이어서 내년 연초까지 실적 기반의 종목 장세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최근뿐만이 아니라 사실 11월 달부터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고 있었죠. 추가적으로 이 산타랠리가 이제 완전히 꺾인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가지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이미 7,000선,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고 7,000선에 S&P 500이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 그렇다면 과연 이날 시장은 왜 쉬어갔을까? 산타랠리가 조금 일찍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상승 랠리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날은 기술적으로 단순한 숨고르기지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봤고요. 또 유에스뱅크 애셋 매니지먼트의 톰 헤일린 마찬가지로 연말 포지셔닝, 기술적인 이 숨고르기 장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또 이어서 파이퍼 샌들러는 시장 폭의 개선과 또 인플레이션 완화가 맞물려서 아직까지도 산타랠리의 전망이 유효하다고 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 폭의 개선이라는 것은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느 한 곳에 쏠림 없이 골고루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퀄리티,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날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M7 종목들입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상승과 하락을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그 정도의 보합권 장세였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그로크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인수, 여기에 대해서 댄 아이브스, 우리에게는 테슬라 아저씨로 상당히 또 유명한 그런 애널리스트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내년 말에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250를 돌파할 전망이라면서 현재의 주가가 15%에서 20% 최대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아마존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UBS가 여러 가지 투자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 계획에서 수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아마존을 마치 움츠린 용수철에 비교를 했는데, 이 내년이 된다면 이 용수철이 튀어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을 내년 2026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한몸에 받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2%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 주요한 뚜렷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배해왔었던 테슬라의 고평가 논란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는 앞서가지만 도로에서는 뒤처진다. 한마디로 이 구글 웨이모 경쟁사에 대비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면서 아쉬운 소회를 밝혔는데, 이 비단 두 가지만 놓고 보자면요. 테슬라는 지난 6월이었죠.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서 현재 30대가량의 차를 운행 중에 있는데, 반대로 웨이모의 경우에는 현재 이 오스틴에서 3월 달에 3개월 더 일찍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0대가 넘는 차량을 운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총 운행 차량의 대수는 2,500여 대, 이 오스틴 말고도 4개의 지역에서 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현재 기술과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 측면에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타가 0.64%, 그나마 하락폭이 이 정도면 좀 깊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이 성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메타는 약간의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애플은 이날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만 장 막판에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뉴스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 이 11월 중국 내 외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28%, 전월 대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섰는데 그 안에 애플의 아이폰이 1등 공신이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중국 내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날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의 주요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샤오펑, 이 테슬라의 주가가 2% 내렸는데 이 경쟁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 전기차 기업 샤오펑은 6%대 올랐습니다. 이 카타르를 포함해서 중동 시장으로 앞으로 시장을 확장해 간다는 기대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날 수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6%대 주가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이 타겟은 대표적인 이 소매 유통점이죠. 실적 부진 때문에 올해에만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날은 다행히 3% 가까이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 톰스 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개시하고 압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 다시 한번 타겟의 경영 전략에 뭔가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자, 쿠팡입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유출자를 색출했고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사용된 이 개인 보호 유출에 사용된 모든 하드웨어 디스크와 장치들을 회수했고 제3자에게 이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이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갔지만 당장 외국 외신에서는 이 소비자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6%대 강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은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다시 한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2.7%가량 하락하면서 이 배럴당 56달러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국제유가인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이 현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밤사이에 푸틴 대통령과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이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국제유가는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가 하락하면서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 지난주에 1,480원까지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외환 당국이 크게 적극 개입에 나서면서 40원 가까이 내려온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IB들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 내년 전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년의 원달러 환율이 1,420원에서 1,44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효합니다. 사실상은 1,420원대가 뉴노멀이 된 상황이죠. 이어서 비트코인은 0.06% 하락했는데 87,0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다 보니까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 주식이 워낙 상승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손실 확정을 비트코인에서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손실이 크다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바로 즉각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절세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요.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온스당 4,55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애널리스트가 금값이 내년에는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안에 이 10,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내놨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특히나 단기물 중심으로 강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당장 1월 달은 아니더라도 1분기 내에는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기채 중심으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현재 미국채 2년물은 3.5%대가 다시 한번 무너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